보자. 하나, 둘, 셋. 다행히 제 꿈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큰일 났다. 불거부 같은 거 걸지 말고 빨리 가지 마.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 라이더입니다. 올해 여름부터 준비해온 사춘기 아들과 제주도 바이크 투어에 관한 후기입니다. 저 혼자 떨어져 지내다 보니 아들과의 추억도 별로 없고 내가 너무 그동안 무심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제주도 바이크 투어에 대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나긴 설득 끝에 아들도 동참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와이프도 혼자서는 절대 보내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 저로서는 무조건 가고 싶어 아들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이프의 배웅을 받으며 두근두근 시동을 걸고 출발했습니다. 솔직히 텐덤은 거의 안 해본 저로서는 모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아들은 키 186cm, 85kg이 넘는 성인 체격이라 만만치 않았습니다. 창원 집에서 오후 5시경 출발해서 삼천포항으로 향했습니다. 4박 5일 일정으로 계획을 짜면서 제주도 명소, 관광지, 숙소, 맛집, 고급류 주유소까지 나름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좋은 호텔, 숙소도 있지만 경험삼아 게스트하우스 위주로 숙소를 예약했고 야경을 보기 위해 야간 투어도 일정에 넣었습니다. 사실 일정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틀 이상 비가 오는 바람에 고생만 진땅하다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 잔소리 없이 따라와주는 아들이 고맙기만 했습니다. 경남 삼천포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밤 11시 배편을 예약했는데 창원에서 삼천포까지 2시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삼천포항에 도착해 티켓팅을 하고 10시경부터 승선을 시작했습니다. 바이크를 선적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입구에서 대기 시간만 30분 이상 소요된 것 같습니다. 바이크를 선적하면서 승용차 사이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순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만일 차 사이에서 깔면 인수가 아니라 집에서 쫓겨납니다. 텐덤 상태로 여길 지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겨우 지나갔습니다. 넘어지면 끝장인데 사실 엄청 쫄았습니다. 바이크 고정은 앞에 두 곳, 뒤에 두 곳으로 고정하는데 아주 단단히 고정을 했습니다. 대충 소지품 몇 가지만 챙기고 객실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긴 한데 뭘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오션비스타 여객선의 운임은 이코노미 12인실 1인 기준 48,000원. 학생은 10% 할인되며 바이크 운임은 미들급 109,000원. 751cc 이상부터는 129,000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12인실에 6명만 입실했습니다. 소요시간은 삼천포 23시 출발, 제주 새벽 6시 도착이며 삼천포 출발은 화, 목, 토, 일요일, 제주 출발은 월, 수, 금, 일요일입니다. 당일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심했음에도 생각보다 배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들과 배 밖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바람도 좀 쐬려고 나갔는데 생각과는 달리 바람이 너무 강하고 짙은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쪽잠을 자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에 제주항, 아직 해도 안 떠고 흐린 날씨에 너무 싸늘하고 배도 고프고 몸도 찌뿌둥하고 컨디션이 별로였습니다. 제주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해장국집에서 대충 식사를 하고 첫째 날 코스로 천백고지로 향했습니다. 새나 인터컴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비록 얼굴 보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헬멧에서 들리는 헤드셋 같은 묘한 느낌의 대화,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이크 타는 내내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들의 고민거리, 현재 학교 생활, 취미, 엄마 잔소리 등 그날만큼은 아들 편을 많이 들어줬습니다. 가끔 침묵이 흐르고 대화가 없어지면 저는 아들 괜찮아?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곤 했습니다. 바이크에 몸을 싣고 부자간에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대화뿐, 손을 잡아줄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눈은 먼 풍경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이어졌습니다. 4년 전 5일간 아들과 자동차로 전국 일주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땐 아들이 초등학생이라 대화가 한정적이었는데 이제는 중학생이라 나름 자기만의 생각도 있고 고집도 있었지만 아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습니다. 천백고지 휴게소에서 잠시 숨 좀 고르고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내비를 찍었습니다. 오늘 밤 먹거리와 지인들한테 줄 선물도 좀 사고 겸사겸사 올레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올레시장 입구 승용차 주차장 집입로라고 되어 있길래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어떤 분이 못 들어가게 하신다. 시장 아니라 못 들어가게 하는 건지 오토바이라 못 들어가게 하는지 뭐라 하시는데 야외 공영주차장에 세우라고 하는 것 같았다. 평소 같으면 내려서 물어보고 바이크 차별에 관한 내용이면 따지기도 하는데 그날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냥 순순히 응하기로 했다. 텐덤한 상태로 바이크를 후진하는 건 상당히 힘든데 순간 승용차는 시장 안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역시나 차별이다. 열 좀 받았다. 1분 후에 더 열받는 일이 생겼다. 공영주차장에 들어서고 자리를 찾고 있는 중 여기다 싶어 세웠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오른쪽으로 제공을 했다. 나의 비실비실한 다리를 몸소 체험하면서 헉헉거렸다. 다행히 아들도 다친 곳 없고 옆에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아 다행이었다. 내 헬멧이 기둥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제공이다. 3박스에 가득 실린 짐과 2개의 배낭을 추가로 달았는데 300kg은 넘을 것 같다. 둘이서 낑낑대며 세우긴 했는데 F850GSA 덩치가 부담스럽긴 하다. 언젠간 타보고 싶은 R1250GSA 지름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위안을 삼으며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토바이 주차 금지에 관해 물어보고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아들도 있고 좋은 분위기 망치기 싫어 꾹 참고 다음에 동료들과 오면 주차장 차별에 대해 알아보고 참기로 했다. 제주 귤은 솔직히 어느 가게나 다 비슷한 것 같다. 예전에도 몇 번 이용했던 가게에서 사기로 했다. 주차장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열리더만 나갈 때는 자동으로 안 열린다. 역시 바이크는 어디를 가나 서럽고 차별을 받는다. 끝까지 안 열어주길래 옆으로 살짝 빠져나왔다. 제주시장님,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제주, 바이크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륜자동차 진입도 막고 주차구역도 없고 출입문도 안 열리는 후진국 수준의 제주도 관광지의 주차장 시설. 웃기지도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바이크 타고 관광을 많이 하는데 시장 물건 구입하고 가는 바이크 관광객을 이렇게 불편하게 차별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지의 현실이며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불편한 마음 뒤로 하고 바닷길이 가고 싶어 쇠속각을 지나 해안도로로 달렸다.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비를 켜지 않고 아무 곳이나 달렸다. 얼마나 달렸을까? 휴식 겸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들려 잠시 쉬기로 했다. 아들이 아빠는 왜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원하는 질문이었다. 바람이 좋고 자연이 좋고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좋아서 오토바이를 타면 아빠는 잡념이 없어진다고 했다. 아들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차 사이로 달리고 넘어지고 하는 장면이 너무 많이 나와서 오토바이는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 선입견들을 버리기 위해 안전운전하면서 바이크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주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성산일출봉. 솔직히 제주도를 여러 번 왔지만 성산일출봉 정상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이 왜 꼭 가봐야 하는 코스인지 정상에 올라가 보고 알았다.
다음 코스는 섭지코지. 섭지코지 등대까지 걸으면서 오늘 투어 코스는 마무리하고 숙소로 향했다.